이 선수가 있을까 지금 맨유에? 네, 안녕하세요. 미운 맨유 새끼 애슐리용입니다. 벌써 몇 주가 지났어요. A매치 주간 전에 테나 감독이 이제 경질되면서 새로운 감독으로 아모린 감독이 부임했습니다. 우선은 테나 감독에게는 뭐 제가 말한다고 들릴지 모르겠지만 지난 2년 좀 넘게 많이 고생했다고 좀 전화해주고 싶고요. 테나 감독이 부임하면서 EFL컵과 FA컵까지 그리고 리그 3위까지 올려놓으면서 성과는 냈다라고 좀 응원을 보내고 싶고요. 앞으로도 테나 감독의 감독 생활에 있어서 승승장구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팀의 레전드 선수였던 반 니스텔로이 감독이 대행 체제로 우패 행진을 기록하면서 자기가 맡은 바 소임을 다 끝냈습니다. 그런 점에서 반 니스텔로이 전임 맨유 감독에게도 굉장히 수고 많았다고 전해주고 싶고요. 사실 반 니스텔로이 감독이 팀을 이끄는 동안 아무래도 팀의 레전드 선수 출신이다 보니까 선수들의 어떤 단합력을 잘 이끌어냈던 것 같아요. 사실상 전술은 테나흐 감독 체제에서의 전술과 크게 다르진 않았지만 뭐랄까요, 선수들의 동기부여, 응집력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나아 보였습니다. 요즘 현대에 필요한 정말 훌륭한 감독은 전술적인 능력과 뭔가 동기부여 능력 이런 것들이 다 고루 갖춰져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어쩌면 테나 감독과 반 니스텔로이 전임 감독이 이렇게 좀 합쳐졌으면 어땠을까 그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새로운 감독을 맞이해야겠죠. 아모린 감독입니다. 아모린 감독은 사실 지금 부임 전에도 맨유 팬들에겐 좀 센세이셔널한 어떤 말과 행동을 보여줬어요. 최근에 맨시티를 만나서 4대1로 자신의 홈에서 박살을 냈죠. 아무리 홈이라고 해도, 그리고 포르투갈 리그의 강호인 스포르팅이라고 해도 최고의 팀이라고 불리는 맨체스터 시티를 상대로 홈에서 이기는 건 거의 힘든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4대1로 대파를 했고요. 그리고 그 경기 전에도 인터뷰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만약에 이 경기를 이기면 맨유 팬들은 새로운 퍼거슨이 온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이런 뭔가 패기 넘치는 인터뷰까지 했는데, 그런 점에서 저는 아모린 감독의 어떤 젊은 감독이 갖고 있는 패기와 열정, 그리고 전술적인 실력 이런 게 고루 갖춰지지 않았나 미리 좀 판단을 좀 어설프게 해봅니다. 먼저 후뱅 아모림 1985년생입니다. 지금 39세고요. 크리스티아노 호날두랑 동갑입니다. 동갑이고 동양이고 국가대표로도 같이 뛰었습니다. 후뱅 아모림은 선수로서는 중앙 미드필더 라인을 섰었고요. 전성기는 벤피카에서 맞이했습니다. 선수 생활을 은퇴를 하고 나서요. 지도자 생활은 카사피아라는 포르투갈 3부 리그에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갔던 팀은 SC 브라가에서 B팀 감독을 먼저 맡았어요. 그래서 B팀 감독을 맡다가 이제 1군 감독이 물러나고 나서 1군 감독으로 승격해서 리그 3위 그리고 리그컵 대회 우승이라는 혁혁한 성과를 냅니다. 이 브라가에서의 감독으로서 활약을 하고 나서 드디어 이제 스포르팅으로 갑니다. 스포르팅에서 아모린 감독은 여러 가지 성과나 모습들을 보여주는데요. 감독으로서 19년 만에 리그 우승을 했었어요. 27승 3무 2패 거의 무패에 가까운 성적으로 스포르팅에게 리그 우승을 갖다 줬고요. 그리고 컵대회 2연패를 했었고 챔피언스 리그 13년 만에 16강 진출이라는 성과를 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의 챔스에서는 아스날을 잡고 8강에 진출하기도 했어요. 리그에서는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대륙간 대회에서도 굉장히 경쟁력 있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또 하나 좀 눈여겨볼 점은 스포르팅에서 아모린 감독이 영입했거나 육성했던 선수들이 굉장히 면면이 화려합니다. 일단 영입한 선수로는 페드로 포로, 주앙 마리우, 주앙 팔리냐, 페드로 곤살베스 등의 선수들을 영입해서 굉장히 주전급으로 쏠쏠하게 씁니다. 지금 페드로 포로 선수는 다들 아시다시피 토트넘 하스퍼의 주전으로 있고, 그리고 주앙 마리뉴 선수는 예전에 포르투갈 국가대표 주전이었고, 주앙 팔리냐 선수도 지금 포르투갈 대표팀에서 준주전급의 활약을 하고 있고, 페드로 곤살베스 선수가 최근에 아모린 감독이 스포르팅에서 굉장히 유용하게 썼던, 굳이 비유하면 브루노 페르난데스 선수와 유사한 면이 좀 있어요. 약간 공격형 미드필더인데 측면으로도 뛰기도 하면서 공격 포인트 생산 능력이 굉장히 좋은 선수라고 알고 있고요. 그리고 아모린 감독이 육성했던 선수들, 곤살로 이나시우 선수, 누누 멘데스, 마테오스 누네스 등 이 선수들을 콜업해서 굉장히 잘 썼습니다. 이나시우 선수를 어떤 빌드업의 핵심이 되는 센터백으로 굉장히 잘 활용을 했고요. 그리고 이나시우 선수는 참고로 왼발잡이입니다. 제가 그렇게 외치는 왼발잡이 센터백입니다.
그리고 누누 멘데스 선수는 파리 생제르맹의 지금 왼쪽 풀백으로 있는 선수가 맞을 거예요. 마테우스 누네스는 다들 아시다시피 지금 맨시티에 있죠. 맨시티에서 완전한 주전급은 아니지만 나올 때마다 활약을 하고 이번 시즌부터 조금 맨시티에서 자리 잡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과르디올라 감독도 누네스 선수의 최근의 활약을 보고 자기가 조금 기회를 안 줬다, 좀 착각했다, 뭐 이런 식의 인터뷰를 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런 기사를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렇게 선수를 보는 눈이 좀 탁월하다. 그리고 맨유에 오기 전에 리버풀, 첼시, 맨시티, 웨스트햄 등과 연결이 됐었어요. 이렇게 굉장히 핫한 매물이었던 아모린 감독이 감사하게도 맨유에 오게 됐고요. 아모린 감독의 전술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3-4-3 전술을 잘 활용한다고 해요. 우선 3백을 기반으로 1차 빌드업을 진행하는 감독이고요. 공격 시에는 윙백이 사이드에 거의 윙어 역할을 하고 3톱에 있는 윙어들은 인사이드 포워드 역할을 해서 들어오면서 5명의 공격 숫자를 만들어서 공격 상황에서의 숫자 싸움을 좀 더 유리하게 하는 전술을 쓰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3백에서 후방 빌드업은 센터백 3명과 골키퍼가 올라오는 4-2 전술이라고 해요. 저는 이게 지금 맨유의 성격과는 꽤 맞을 수도 있겠다. 특히 오나나는 여기에 찰떡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중미 2명은 어떻게 배치를 하느냐. 수비형 미드필더와 박스투박스 미드필더 2명을 배치해서 수비적으로 압박도 하면서 전진성을 통해서 앞선에 있는 3톱과 윙백으로 전개를 해주는 중미 2명이 좀 숫자적으로 부족할 때는 센터백 1명이 치고 올라와서 중앙 미드필더 역할을 같이 해주기도 한다고 합니다. 공격 시에는 앞선에 윙백을 포함한 3톱의 5명의 연계 플레이가 굉장히 중요하고 이럴 때는 9번이 아무래도 좀 연계형이거나 뭐랄까요 완성형 스트라이커 스포리팅에는 그런 선수가 있었습니다. 요케레스 선수가 있었고요. 요케레스 선수가 공격 포인트 생산 능력도 파괴적이고 그렇다고 기본기 연계 능력이 없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런 능력도 굉장히 좋아요. 제가 이제 최근에 맨시티를 박살냈던 그 경기를 보니까 이 선수가 키도 한 189 거의 190에 육박하는데도 날카롭다고 해야 될까요? 빠르고 날카롭고 발밑도 괜찮아 보이는 그런 선수로 보였어요. 그리고 얼굴이 굉장히 잘생겼어요. 약간 레알 마드리드 상이고 볼 세레머니도 약간 막 이런 식으로 진짜 멋있는 선수예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요크레스 선수가 아모린 감독이 맨유에 넘어오자마자 계속 맨유랑 링크가 뜨고 있지만 최근에 요크레스 선수가 약간 단호하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 그가 가진 공격수는 많다. 이런 식으로 좀 단도리를 치는 듯한 인터뷰를 했는데 축구는 모르는 겁니다. 이적 시장은 특히 더 몰라요. 그리고 반대로 수비 상황일 땐 어떻게 대처를 하느냐. 1차적으로는 전방 3톱과 어느 정도 라인 올린 윙백들이 최대한 1차 빌드업을 압박을 통해서 견제를 하고요. 전방 압박이 꽤 셉니다. 그렇다고 완전 전체적인 수비 라인이 완전 극단적으로 올라가서 다 전방 압박을 하느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1차 라인은 굉장히 압박을 하다가 그 압박 라인이 풀리면 뒤에 있는 3톱과 2명의 미드필더 이 5명은 어느 정도 압박의 강도가 조금 느슨해지면서 수비 라인을 조금 무르는 것 같아요. 전방 압박 5명은 과르디올라 감독이나 클롭 감독이 막 추구했던 그런 압박을 막 해주고요. 그리고 그게 뚫렸을 때는 2명의 중앙 미드필더가 센터백 3명이 어느 정도 라인을 천천히 내리면서 공간을 잡아주면서 상대방이 역습으로 공간 사이사이로 들어가지 못하게 좀 막아주는 거죠. 그럼 위에 있던 5명도 내려올 시간을 벌어주는 것 같아요. 이랬을 때 저는 중앙 미드필더 2명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 특히 박스2박스 역할을 하는 선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3명, 2명, 3명 이렇게 같이 이렇게 쭉 내려오더라도 무조건 그 상대방에서 역습의 시발점이 되는 공을 뿌려주는 선수를 1차 견제를 해야 돼요. 그래야 공이 빠르게 전방으로 안 오게끔 지연이 되기 때문에 좀 더 상대방 진영에 깊게 있는 미드필더가 그 역할을 활동량을 통해서 많이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선수가 있을까 지금 맨유에? 왜냐면 좀 완벽해야 될 것 같거든요. 체력도 좋아야 돼. 전진 드리블을 통해서 공도 전진할 줄 알아야 되고 육각형에 가까운 선수가 있어야만 이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한편으로 좀 걱정되는 건 이 역할을 못하면 좀 위험할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렇게 이제 수비 시에 공격 시에 3-4-3 전술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설명을 해드렸고요. 다음으로는 아모린 감독의 장점입니다.
당연히 전술적인 능력도 장점이라고 해요. 더 좋은 장점이라고 평가되는 부분이 소통 능력이라고 합니다. 솔직하고 명확하고 직설적인 의사소통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즐긴다고 하고요. 그렇다고 막 성격이 엄청 세냐? 그렇지도 않고 좀 유쾌하고 선수들 간의 심리적 유대감을 굉장히 중요시해서 따뜻한 형 같은 리더십을 갖고 있지 않나? 나이도 좀 젊으니까 그런 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언론과의 어떤 인터뷰에서 유려하게 잘 넘어가기 때문에 언론과의 마찰도 그렇게 많이 없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얘기했다시피 선수를 보는 능력, 그리고 선수를 육성하는 능력이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뉴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적재적소에 필요한 선수들을 잘 데리고 옵니다. 어떻게 보면은 리빌딩 그런 능력이 굉장히 좋다고 하고, 인터뷰에서 아모린 감독이 얘기했지만 단기성입니다. 약간 테나 감독은 니네 성장할 시간 있어. 내가 키워줄게. 언론 니네 기다려. 팬들 기다려. 얘네 클 거야. 이렇게 좀 시간을 두고 육성하는 감독이라면 아모린 감독은 뉴스들에게 기회를 줍니다. 다만 너 젊다고 뛰기게 해주고 이게 아니라 능력으로서 판단을 한다고 합니다. 시간을 두고 니네 육성 커 이게 아니라 똑같이 기회 줄 테니까 니네 뛰려면 니네가 알아서 커 이런 식으로 냉정하게. 그래서 리빌딩에 시간이 좀 단축되지 않을까? 뭐 이런 평가들을 지금 벌써 언론에서 내리고 있고 실제 스포르팅에서도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깔끔한 감독이지 않을까? 성격이 외모 지상주의는 아니지만 외모에서도 좀 뭔가 풍겨져요. 수염도 길렀는데 뭐랄까 멋있게 깔끔하게 길렀고, 헤어스타일이나 이런 패션이나 이런 것도 그냥 되게 정갈한 느낌, 깔끔하고, 그런 점에서 아모린 감독이 갖고 있는 아우라나 분위기가 저도 꽤 좋게 느껴진다. 아모린 감독이 맨유였을 때 베스트 11이 누구일까?